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지방직 계속 갖고 왔을 때 문제. 요 문제도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정답률이 한 2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기가 네 가지니까 뭐 그냥 찍었으면 20%, 25% 나올 거니까 거의 찍었다는 것밖에 안 되겠죠. 자, 우리 요 문제가 이제 22년도 지방직에 있었거든요. 답은 4번이었는데 반미터 반원이 처음 들어왔어요. 처음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요 내용을 물어본 처음이에요. 근데 그 직전 연도에 22년도에 상향인가 하향인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향이 되게 네 분이거든요. 누구냐면 제일 먼저 그 프레스만과 율라브스키 이게 13년도예요. 그다음 75년도에 반미터 반호른이고요. 그다음에 77년도가 누구냐면 바르다흐란 분이 있어요.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사바티어 매지메니언 이게 79년도 81년도예요. 그 다음에 사바티어는 통합으로 바뀌어요. 됐지? 어쨌든 네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제일 쉽게 나왔을 때는 네 분 준 다음에 누가 상향이고 누가 하향인가 물어봐요. 그걸 물어봤죠? 한번 물어봐 버리면 잡아. 1번 엘모 잘 나온 사람이야. 사바티어 매진매니아 되게 많이 물어봤죠? 립스키도 많이 나왔죠, 상당히. 그치? 근데 이분을 이제 처음 냈지. 이제 답은 이제 리을이 들어가고 니은과 리을인데 요거 갖고 이제 반미터가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이걸 가지고 이제 반미터 반호른을 찾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앞서가고 빨리 들어오더라고. 옛날에 어떤 이론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시간차를 두고 다른 데 들어왔었는 내용이 이제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트렌드가 좀 바뀐 거예요. 내가 아직 인혁처가 뭐 어떻게 교수님들한테 문제를 출제하라 이런 지침을 내가 접수한 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건대 분명 지침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엔 그 기출에서 반복해라 이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기출은 절반만 섞고 나머지는 가급적 기출 나오지 않은 데서 내라. 대신 책은 우리가 누구나 보는 기본적인 대학 교재를 가지고 출제해라. 이런 지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책에서 그냥 그대로 내는 이런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대로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요 정정길 선생이나 아니면 남궁금 교수님의 책에 있는 건데 요 내용 자체는 남궁금 교수님의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고 안 틀리고 그대로예요. 정정길 선생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보니까 이제 이거 보기를 볼게요. 립스키는 상향이죠. 우리 열어봤지. 오스트롬은 신제도론인데 이 오스트롬이 제도 연구니까 엘리니 오스트롬이에요. 90년대 신제도주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사회학 그 옛날에 앞에서 그 뭐냐 공공재 공유제 할 때 배웠던 건데 이분은 집행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보기 본 다음에 혹시 오스트롬이란 분이 집행에 대한 연구를 하셨나? 근데 집행연구가 되게 70년대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성기 90년대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보기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번 찍으시진 않을 것 같고 문제는 3번과 4번입니다. 왜냐하면 3, 4번이 전부 다 뭐다? 하향 시각이니까요. 요 보기만 봐서는 여기 하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 찍으신 분이 있다면 이거는 학자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하향과 상향의 기본 틀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지금. 자, 갈라볼게. 하향은 최고 책임자 시각이에요. 상향은 현장 시각, 실무자 시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 내리다 보니까 하향이 되는 거고 현장을 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를 도와줄 거니까 상향 미시가 그 상향시가 될 겁니다. 분권적이고요. 그다음에 하향을 되게 거시라고 그래. 왜 거시라고 하냐면 요 정책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요 현장의 외적 조건들, 목표라든지 인과관계 정책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지자나 반대자라는 이런 대상 집단이라든지 또는 하다보다 더 크게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요 집행을 연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책만 나오는 게 실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집행 조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외적 조건이 나온다면 전부 다 뭐다 하향 시각이에요. 근데 보기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목표도 있네요. 이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향이야. 목표 있고 자원도 있죠. 그다음 집행 조직도 있죠. 특성도 있고요. 하다못해 모두 있다. 정치, 경제, 사회라는 조건 맥락도 있죠. 이건 것이잖아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하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을 찍었다는 건 그냥 대놓고 찍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3, 4번 놓고 찍었으면 정답률이 최소 50%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50이 안 되고 지금 20대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찍은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내놓고 그냥 4개 중에 하나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이 나온 거지. 이게 만약에 하향이니까 1번 틀렸어, 2번 틀렸어, 3, 4번도 고민했다면은 그분은 상당히 공부하신 거고 행자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학자 이론을 정확히 몰라도 누가 하향이다, 누가 상향이다라는 이런 분류 기준이 존재하니까요. 그치? 이게 이제 행자의 가장 큰 틀인데 요거만 이해하면은 문제가 풀리면 좋을 텐데 대놓고 학자를 물어봐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 가지고 안 풀리고 세부적인 지엽적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다면 우리가 접근이 안 되겠는데 달랑 4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맨날 나왔던 게 프레스만과 윌답스키, 참여자가 너무 많았다. 인과 모형이 없었다. 너무 자주 바뀌었다. 뭐 이거 맨날 봤던 것들이잖아. 사바티언 매지미엔년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관료가 필요하다. 그다음 법적 구조가 필요하다. 명확한 인과성이 있어야 된다. 집행 도중에 변하면 안 된다. 기출문제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건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네 분이라고 했죠. 제일 먼저 윌답스키 프레스만, 그 다음에 반미터 반온이야. 그 다음에 바르다흐. 아직 안 나왔어요. 나는 이게 나올 것도 같아요. 일단 요거 나오기 전에는 이분이 내용이 뭘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향인가 상향인가 먼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보기 뭐 4개 중에 보기 기억 니은 쓴 다음에 4개는 뭐 하향이고 3명은 상향이라면 갈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분들의 이론을 물어봐요. 자, 가겠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어디였어? 올라가 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게 뭐다? 일단 윌다브스키와 프레스만 비교해야 되는데 없었죠. 그러면 사바티오와 매지메니언과 반혼, 반미터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반혼과 반미터는요. 사바티오가 집행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집행 연구하려고 하니까 이론 틀이 없네요. 그러니까 반미터는 뭐라고 그래? 2년 있다가 집행 이론 연구 틀을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하향은 결정자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처방하는 이론인데 이 사람은 처방한다기보다는 어떻게 집행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 청사진을 제시해요. 이걸 가지고 후학자가 연구합니다. 일단 사바티어와 매지메니언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사바티어 매지메니언은 결정자한테 어떻게 집행을 성공하게 할 것인가 처방안을 제시하는 거라면 이분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의미다? 어떻게 집행을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제시예요. 이게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봐야 맞추는 거지 아무리 내가 행장 마인드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알고만 있다면 정말 뭐 5초도 안 걸려요. 근데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바티어 매지메니언은 결정자가 처방할 수 있는 어떤 처방의 틀을 제시하는 거라면은 이 친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요. 그다음 또 큰 차이가 있다면 사바티어는 집행 도중에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어때? 집행의 유연성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하향론자들은 집행 과정에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의 변동을 인정을 해요. 요게 사바티어와 누구다? 그 매지메니어, 그다음 반혼 반미터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답을 찾을 건데 이걸 모른다면 답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요걸 이해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엄청나게 난이하고 학술적이라면 제가 권하지도 않겠는데 그냥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왔는데 뒤에다 보시면은 이게 반미터 반오른의 변수들이고 6개, 그다음에 사바티언 매지메인 6개 변수를 제시해요. 가장 큰 차이 분명하고 일관된 목표 똑같아요. 인과성 똑같아요. 집행기관 조화 충분한 지원 다 똑같아요. 지지 다 똑같아요. 차이는 뭐밖에 없다? 맨 마지막 6번. 요거 하다못해 입법은 이거 그 후원기관 지시거든요. 요거 앞에도 있어요. 그렇지? 요 앞에 여기 없냐? 어쨌든 요것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밖에 없다는 거야? 여기는 고정돼 있지만은 이분은 약간 변동성도 인정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분이 결정자한테 어떤 처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분은 어떻게 집행을 연구해야 될 것인가의 큰 틀을 그린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바르다흐 77년도에 그다음 이걸 기반으로 사바티언 매지메니 계속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정교한 건 제일 마지막이겠죠. 맨날 시험에 첫 번째 학자인 윌다브스키 프레스만 아니 맨 마지막 가장 정교한 사바티어 매지메니만 나왔는데 갑자기 그 두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다 나왔으니까 내릴 게 없거든요. 내릴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는 거에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는 둘이 비교하는 겁니다. 매지메니언 변수, 그 다음에 반미터의 변수,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변수 하나하나 비교한다면 문제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봐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떨어지고 붙고 그래요. 우리가 포기할 문제라든지 뭐 감이나 속어법으로 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맨날 기출문제 반복돼 나온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얼마 안 걸리니까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기 싫으신다면은 그런 걸 정리해 주는 뭐 책을 찾는다든지 강사 찾아가지고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용하는 거잖아. 여러분은 강사 이용하는 거고 나는 이걸 가지고 밥벌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요구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무슨 뭐 속어법으로 그러면 내가 공부하면 되지 뭘 배웁니까 그런 거를. 속어법으로 안 되는 새로운 지문은 안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속어법으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만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